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요즘 광주의 미래에 대해서 연일 목소리를 높이고 계신 분이 계십니다. 박대우 민생당 시당위원장님이신데요. 박대우 위원장님을 모시고서 말씀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요즘에 위원장님께서 연일 광주의 행정적 문제를 지적하는 1인 정책 투어에 나서고 계신데요. 광주 송정역이나 광주 광천터미널 일원에서 자주 뵐 수 있다는 시민들의 이야기들이 많이 들리고 있습니다. 요즘에 어떠한 활동을 그곳에서 하고 계신지요? 네, 아무래도 이제 민생당 원외 정당이지 않습니까? 한계가 있기 때문에 결국 시민들과 함께 만날 수 있는 현장을 찾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또 효율적인 활동이다 이렇게 봅니다. 우리 전남도당의 박병호 처장님께서도 많은 고생을 해주고 계시는데 앞으로도 민생당은 시민들께 직접 광주의 현안을 얘기하고 또 어떤 대안을 갖고 있는지 또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할 것인지를 서로 고민하고 또 대안을 찾는 활동 꾸준히 하겠습니다. 네, 고생 많으십니다. 연일 민생당이 사실은 한때 호남에 20여 명의 의원들을 포진한 호남을 대표하는 정당으로서 활동을 활발하게 하셨죠. 그런데 요즘에는 조금 잊혀진 게 사실입니다. 민생당, 네, 우리 광주 전남 시도민들께 다시 한번 각인을 시킬 수 있는 말씀을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대한민국 정치 현실이 상당히 불안정합니다. 아무래도 어느 한 특정 정치인에 의해서 정당이 운영되고 또 만들어지고 또 그 특정 정치인이 인기가 낮아진다거나 정치력이 한계에 도달하면 또 당이 소멸되고 없어지는 그런 어떤 악순환이 반복돼 있지 않습니까? 민생당이 한때 많은 의원들이 몸담았던 정당이었는데 지금은 말씀해 주신 대로 이제 원외 정당으로 전락했습니다. 저희는 새로운 기회라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정책으로 시민들께 다가갈 수 있는 정당, 그리고 그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 정치가 대한민국이 가야 될 정치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우리에게는 기회다. 민생당이 가지고 있는 정책으로 시민들께 인정받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민생당의 활발한 활약 기대하겠습니다. 네. 네, 그러면 본격적인 질문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질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광주가 가장 기대하는 기업이었죠. 광주형 일자리. 예, 광주 글로벌 모터스에 관련된 이야기를 여쭙겠습니다. 현재 우리 위원장님께서는 글로벌 모터스를 민간 매각을 주장하고 계십니다. 그 이유가 있으신가요? 네, 일단 광주 시민들께 간곡히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은 나무를 보지 말고 숲을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GGM은 광주형 일자리라든가 노사 상생형 일자리 이렇게 정치적 언어로 포장되어 있지만 정확히 시장 원리로 보게 되면 대기업의 자동차를 단순 조립하는 공장입니다. 이 공장에 광주시가 사실상 최대 주주로 참여한다는 것 자체가 행정이 추구하는 목표, 공익적 가치를 추구하는 목표하고 맞지 않다는 것이고요. 얼마의 이윤을 남기느냐는 행정의 영역에 들어와 있지 않는 기업의 영역이기 때문에 결국 정치가 어떤 기업에 관여를 해서는 안 된다는 아주 소중한 교훈이라고 봅니다. 자, 당장 GGM의 사회적 논란, 갈등이 있지 않습니까? 국가적으로도 그렇고 이것 자체가 대한민국의 바람직한 상황은 아니다 이렇게 보고요. 광주만에 국한된 문제로 봤을 때도 과연 지속 가능할 것이냐. 캐스퍼가 언제까지 높은 판매 그리고 이윤을 남겨서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것을 광주시가 고민해야 될 영역으로 남겨놓을 것이냐. 그리고 다른 공장에 절반을 받는 일자리지 않습니까? 임금을 받습니다. 그 나머지 임금을 세금으로 메꿔준다고 한다면 앞으로 어떤 기업이 광주시에 높은 임금을 주고 또 노동권이 보장되는 기업을 만들겠습니까? 어떤 기업이라도 자 우리도 일자리 만들 테니까 부족한 임금 좀 메꿔주고 네. 그리고 파업이 뭐 10년이면 10년 이렇게 불가능한 게 만들어 달라고 얘기할 겁니다. GGM 이후에 광주의 양질의 그리고 지속 가능한 일자리가 들어서기가 쉽지 않다. 이런 선례를 남기는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최근 언론 보도에서도
접했지만은요. 지난해 광주 글로벌 모터스 적자분이 201억이나 되는 네. 안타까운 현실을 목도할 수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려를 하셨던 부분들과 맥락이 같은 것인지요? 네. 일단 전년도에 200억이 넘는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올해는 다마스라든가 라보 이게 경쟁 차종이거든요. 단종이 됐습니다. 신차 효과도 있었고요. 또 중대형 차들이 반도체라든가 부품 공급으로 인해서 차량 출고가 지연이 됐지 않습니까? 어떤 경우에는 뭐 2년 가까이 기다려야 되는 상황이어서 상대적으로 캐스퍼의 판매 효과가 신차 효과와 더불어서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저는 적자를 어느 정도 면할 거라고 봅니다. 다만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들이 아주 빠르게 금리를 올리고 있지 않습니까? 결국 그 금리 인상의 직격탄은 상대적으로 소득이 낮은 20대, 30대, 40대가 피해가 불가피하거든요. 캐스퍼의 주 고객이 바로 그 층입니다. 그래서 내연기관차의 한계를 비롯해서 2023년도, 2024년도, 2025년도 이렇게 가면 판매량이 낮아질 수밖에 없고 적자폭은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민생당이 예상하기로는 2027년도 정도면 완전 자본 잠식에 들어갈 것이다 이렇게 우려를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모든 돈들이 시민의 혈세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시가 시민의 복지 그리고 광주시의 발전을 위해서 쓰여져야 될 돈들이 어떤 대기업의 조립 공장이 적자난 것을 메꾸는 것으로 투자가 된다면 굉장한 낭비, 손실이라고 저는 보는 겁니다. 네, 그래서 최근에 글로벌 모터스에서도 새로운 발표가 있었죠. 2024년도에 전기차 양산 체제로 공장 가동 시스템을 전환을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타당성이 있다라고 일단은 보시는지요? 네, 일단 시장은 워낙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이렇다라고 단언할 수는 없지만 저는 굉장히 비관적으로 봅니다. 그 보름 전에 울산의 전기차 공장 15만 대 정도를 생산할 수 있는 전기차 공장을 현대가 건설하겠다 이렇게 발표가 돼 있었죠. 결국 이제 현대차의 새로운 차종 또는 인기 차종 그리고 전기차에 대한 기대감에 부풀어 있었던 지역 민심을 달래기 위한 차원이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기존의 캐스퍼가 내연기관차지 않습니까? 1000cc 미만의 경영차인데요. 여기에 전기차 배터리를 장착했을 때 과연 어느 정도의 주행거리가 나올 것이냐. 그리고 또 하나는 가격대가 대폭 인상될 수밖에 없습니다. 경쟁력이 일단 의문을 갖게 되는 것이고요. 저희가 가장 우려하는 것은 결국 광주시에서는 캐스퍼 한 대를 조립하면 24만 원이 남는다고 발표를 했어요. 그러면 망하지 않을 정도로 유지되는 그런 기업으로 남을 가능성이 많고요. 또 하나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근로자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다니고 있는 직장에 대한 자부심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다른 공장의 절반을 받는 공장에 다니는 근로자가 과연 어느 정도의 자부심을 가질 것이며 또는 자기의 아들, 딸들에게도 권해줄 수 있는 직장이 될 수 있느냐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은 어떤 일자리를 만드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속 가능하고 가장 중요한 건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야 된다는 것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제가 거듭 말씀을 드리지만 나무 몇 그루를 보는 것, 예를 들어서 뭐 전기차가 경쟁력이 있다 이런 개념이 아니고요. 큰 틀에서 이게 정말 좋은 일자리냐라는 숲을 좀 봐야 된다는 것이고요. 지속 가능할 것이냐. 광주시의 재정으로 과연 캐스퍼 생산량이 급격하게 추락하게 된다면 그 적자분을 보전해 줄 수 있는 정도의 재정 능력이 광주시는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랬을 때는 결국에는 이제 사회적 갈등, 정치적 갈등이 불가피하지 않습니까? 지금 벌써 광주형 일자리가 만들어진 이후로 어쨌거나 꾸준히 언론에서는 캐스퍼가 경쟁력이 있느냐, GGM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라는 것 자체가 행정력의 낭비라고 저는 보는 것이거든요. 한 마음 한 곳으로 한 곳을 보고 정말 똘똘 뭉쳐서 나가도 부족할 판인데 사회적 갈등이 야기시킨다는 것은 그것 자체가 일단 행정이 정치가 저는 실패했다 이렇게 봅니다. 글로벌 모터스가 출범을 했을 당시 광주가 만들고 세계가 타는 차라는 슬로건을 내걸었었는데요. 현실은 그렇지 못한다라는 그런 안타까운 부분들을 지적을 해주셨군요. 그리고 추가로
글로벌 모터스 관련해서도 광기정 시장이 기존 복지 혜택에 추가 복지 혜택을 제공한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거는 어떤 이야기인가요? 네, 저는 이제 광주시가 사실 글로벌 모터스를 의욕적으로 출발시켰지만 과정에서 여러 가지 잡음이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실제로 얼마 전에 낮은 임금이다, 아주 열악한 노동 조건이다 이런 지적도 있었고요. 결국에는 거기에 근로자들께서도 동요할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높은 임금을 받는 공장으로 또 기업으로 직장으로 옮기고자 하는 것은 당연한 원리 아니겠습니까? 이제 시에서 어떤 일종의 당근책이고요. 여론을 좀 무마하기 위한 그런 것들도 좀 있는 것 같고요. 중요한 것은 광주시의 행정에 자동차 기업에 근무하는 근로자에 대한 복지를 잡는 예산이나 그런 조항들이 없기 때문에 결국에는 행정력 낭비입니다. 그래서 기업에 경영하는 시스템하고요, 행정의 시스템은 완전히 다른 것이기 때문에 그것 자체가 벌써 논리적으로 모순이 생겨나는 겁니다. 앞으로 예를 들어서 GGM에 근무하는 근로자들께서 도저히 공장에 다닐 수 없는 조건이 돼서 퇴직이 대거 이루어진다면 그 채용도 이제 광주시가 또 책임을 져야 되는 그런 상황이 생기지 않습니까? 첫 걸음을 잘못됐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용섭 전 시장께서는 이제 뭐 퇴임하셨으니까 정치적인 책임감에서는 벗어나기 어렵습니다. 민생당은 강력하게 주장을 하는데요. 또 지금 현 강기정 시장께서도 일정 부분 이 GGM에 탄생하는 과정에서 문재인 정부의 어떤 핵심적인 역할을 하셨기 때문에 자기 부정을 하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이게 잘못된 정책이다, 또는 첫걸음이 잘못되졌다라고 얘기하기는 쉽지 않겠지만 지금이라도 GGM을 광주시가 갖고 있는 지분을 아주 튼튼한 민간 기업에 매각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정치적 결단이 필요한 시기가 왔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이 GGM의 기업 여건이 가장 좋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차 효과라든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여건으로 지금 적자를 벗어날 수 있다는 가능성이 보였지 않습니까? 바로 이때 GGM을 튼튼한 민간 기업에 매각해야 된다는 것이 민생당의 아주 일관된 주장입니다. 네, 그렇군요. 그래서 결국은 광주가 경쟁력인 차를 만들기 위해서 민간 기업에 매각을 해서 훌륭한 세계가 타는 차를 만들자라는 게 민생당의 생각이시군요. 네. 네. 다른 자치단체에서도 지역형 일자리에 대해서 끊임없이 준비를 하고 계시고 기획을 하고 계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일단 기본적으로 어떤 하나의 사안을 집중적으로 분석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다만 흔들리지 않는 근본적인 원리가 있죠. 정치가 기업의 경영에 관여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 가장 특징적인 게 이제 지역형 일자리입니다. 광주뿐만이 아니고 전주형 뭐 이렇게 많은 일자리가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문재인 정부가 끝나고 윤석열 정부 들어오고 1년이 채 안 됐는데도 이제 자체적으로 잡음이 일어난단 말이죠. 지금 세계적인 기업의 트렌드는 이제 국경을 넘나듭니다. 그리고 또 하나, 코로나19 이후에 가장 두드러진 특징이 자국의 기업들을 보호하고 또 자국에서 생산 시스템을 갖추기를 원하는 국가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결국에 LG나 삼성이나 대기업들도 미국이라든가 유럽 쪽에 대규모 투자를 단행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 되는 것이죠. 여러 가지 세액 혜택도 그렇지만은 인센티브라든가 페널티가 너무 극명하게 나눠지기 때문에 사실상 자유시장 경제에는 일정 부분 냉각기에 접어들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문재인 정부는 정책의 방향성을 대단히 잘못 잡았다. 어느 지역에 대기업이 돈을 투자하고 거기에 국가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돈을 투입하는 것으로는 대한민국의 경제 구조로서는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추기 어렵습니다. 수출 중심의 대한민국은 아주 탄력적으로 미국이라든가 유럽이라든가 또는 동유럽 쪽에 공장을 만들고 그 이윤을 가지고 대한민국의 또 다른 성장 동력을 만들어내야 되는 것이지, 여기에서 일자리를 만들고 대한민국 내에서 제품을 만든다는 생각 자체는 대단히 구시대적이다. 그런 어떤 연장선들이 이제 광주로 이어져 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민생당이 광주를 정치의 도시에서 경제 도시로 바꿔야 된다라는 그런 패러다임의 변화를 주장하는 이유도 결국에는 한계가 있을 것이다. 얼마 전에 반도체 동맹이라든가 국가 주도형 복합 쇼핑몰은 사실상
기업의 경영 단어에는 없는 겁니다. 행정의 단어에도 없는 것입니다. 기업의 원리는 시장에 잘못 대처하면 망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망하는 것은 새로운 발전을 뜻하는 것이고 기업의 부채는 자산으로 인식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행정은 정해진 예산을 공익적 측면에서 집행하는 기능을 갖고 있는 것이거든요. 만약에 GGM이 엄청난 적자를 내게 된다거나 그러면 광주시는 사실상 행정 기능이 마비되는 것입니다. 기업은 망하면 예를 들어서 부도가 나게 되면 그 기업은 이제 없어지는 것이고요. 그 기업의 자리를 다른 기업이 또 메꾸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빠르게 바뀌고 또 탄력적으로 리스크가 굉장히 많은 영역에 행정이 발을 들였다는 것 자체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강기정 시장도 마찬가지고 문재인 정부의 대단히 큰 실책이다. 이건 빨리 시정돼야 된다 이렇게 저는 봅니다. 현대자동차는 광주 글로벌 모터스에 460억을 투자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또 현재 울산 지역에 자동차 관련해서 약 2조 원 규모의 투자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현대자동차가 광주 글로벌 모터스에 대한 시각은 어떨까요? 우리 위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현대자동차가 방향성을 자동차 미래 경쟁력의 방향성을 울산으로 정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울산이 15만 대입니다. 그러면 이제 최소한의 어떤 자동차의 생태계가 구축됐다 이렇게 보거든요. 저희가 물론 20만 대 정도 생산되는 것을 자동차 생태계 구축 부품업체라든가 다양한 연관 산업들이 발전할 수 있는 시너지가 나온다 이렇게 보는데요. 그런 측면에서 광주 글로벌 모터스가 약 4만 대 정도 생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자체적으로 자동차 부품이라든가 자동차 관련된 생태계를 구축하기는 어렵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광주시에서 친환경 부품 단지를 조성한다고 얘기하는 것들도 사실상은 전혀 실현 가능성이 없습니다. 대다수의 어떤 자동차 관련 지표들이 그걸 여실히 얘기를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10만 대 그러니까 5만 대에 미치지 못하는 GGM의 자체 생산 기반으로 부품 업체를 유치한다거나 또 클러스터를 조성한다거나 이런 것들은 불가능하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현대자동차가 조금 전에 말씀해 주셨습니다마는 광주 GGM에 투자한 금액과 울산에 투자한 금액이 현격하게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울산은 현대자동차 노조와 정식으로 협약을 통해서 합의를 통해서 만들어진 공장입니다. 그러니까 온전히 기업의 영역이 자율적으로 결정해서 추진하는 것이고요. 광주 GGM은 현대자동차가 GGM에 어떤 예산을 투입하고자 해도 배임의 문제가 생깁니다. 왜냐하면 1대 주주가 당연히 있기 때문에 2대 주주로서만 소극적인 스탠스를 취할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는 것이죠. 완전히 다른 차원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민생당이 기대하는 경제도시 광주, 저도 함께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끝으로 광주 전남 시도민들께 민생당을 대표해서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시도민 여러분, 대한민국 정치의 중심은 역시 호남입니다. 호남이 정치의 본질적 가치를 찾아주셔야지만 대한민국이 올바르게 발전해 나갈 수 있습니다. 민생당은 심각하게 보고 있습니다. 민선 8기 들어서 반도체 동맹이라든가 국가주도형 복합 쇼핑몰 같은 정치적 언어들이 난무하고 또 행정이 뒷받침되지 못하고 실질적으로는 경제 지표에 악영향을 미치는 사안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제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할 때입니다. 민생당이 어려운 걸음 걷고 있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힘에 부칠 때도 있지만 또 길거리에서 민생당 힘내라, 좋은 정책이다, 참 옳은 말이다 이렇게 얘기해 주시는 시민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앞으로 더 많아질 것이라고 자신합니다. 정책으로 민생당이 다가서겠습니다. 민생당을 위한 정책이 아니고 광주를 위한 정책, 광주의 10년, 50년, 100년을 내다보는 정책으로 시민 여러분들 만나겠습니다. 꼭 지켜봐 주시고 옳은 소리에는 박수 쳐 주시고요. 또 설령 저희가 조금 미숙한 부분이 있으면 꾸짖어 주시고 또 격려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민생당 힘을 실어 주십시오. 네, 지금까지 광주 글로벌 모터스에 대한 방향 우리 박대우 민생당 시당위원장님과 함께 나눴습니다. 오늘 자리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